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재강입니다. 오늘은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주제는 주민 소환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진행되고 있죠. 미래포럼 대표이기도 하죠. 이현웅 대표님이 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아서 주민 소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김영환 지사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거 참 여러 가지죠. 친일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산불 음주, 부동산 의혹, 그러다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문에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한 것이죠. 주민 소환이라는 이 제도는 주민들이 내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역시나 많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추려서 저의 시각으로, 제 나름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민 소환이 정쟁, 정치 공세 혹은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신 이현웅 대표님이 내년 총선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고, 경선에도 출마를 한 이력이 있는 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좀 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여담입니다.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현웅 대표님과는 그렇게 친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어색해요. 교수님이셨잖아요. 지금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지만 학생 신분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좀 어렵죠. 저는 상당구 총선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유력 주자인 분들 중에 이현웅 대표님과 가장 친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들과 더 친분이 있다면 친분이 있죠.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로 뵌 적도 두어 번 정도밖에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분과 엮여 있다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든지 이분의 계파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뭘 봤어야 지지를 하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현웅 준비위원회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민 소환을 준비했던 주축 멤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민 소환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온갖 고소 고발이 난무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계산해서 주민 소환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무리수죠, 굉장히. 그리고 정치 공세라고 하기도 무리인 것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분한 합의라든지 조율, 무언가를 이끌어내서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진행을 한 거고, 지금 하나 둘 시민분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왜 혼자 튀어나가느냐, 이런 식의 비평을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념적인 대립, 여야 대립, 정치적인 공세 혹은 특정 정치인의 총선 준비를 위한 어떤 도구, 이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북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주민소환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현웅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맨 것 뿐입니다. 이걸 자꾸 의도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고 호도를 하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이런 인물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세 낭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 132건의 주민소환이 진행이 됐지만 그 중에 성공한 것은 11건에 불과했죠. 그마저도 실제 해직이 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하남 시의원 2명인데요. 실제 서명인 수를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냥 종결이 돼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주민투표가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144억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결국엔 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이번 충북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19세 이상 유권자가 135만 명 정도니까 그 중에서 10%니까 13만 명 이상은 서명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충북 도민의 3분의 1, 45만 정도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김영환 도지사가 해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 소환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자들이 엄벌에 처하고 직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버젓이 하고 있죠. 김영환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성명문을 내고 도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고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과연 이런 것들만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중에 해임이 되거나 자진사퇴한 일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됩니까? 결국에는 임기 다들 잘 마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재선까지도 하죠.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잘하겠습니다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오송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만 억울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소환 말고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환 지사가 과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형법의 적용을 받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 소환이라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했겠죠. 그러나 마치 관행처럼 이런 참사가 발생됐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일선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소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144억이 든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될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충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위태로운 사람을 계속 도지사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승적 차원, 충북의 미래,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충북 도민들의 안녕이죠. 이미 김영환 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민 소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들 생업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대신해서 처리해 줄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도민들의 안녕을 등한시하고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도민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혹은 반성을 하더라도 반성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우리가 쥐어준 권력과 권한은 다시 도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출된 권력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직책을 반납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소환이라는 제도인 건데 사실 아직 어떻게 보면 미완성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점도 많고요. 일단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도 되지 않죠. 대통령이야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금 그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비용의 문제라든지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행정 비용의 낭비, 그리고 성공을 했을 경우에도 행정의 공백, 잘못 남용될 경우에는 지방정치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인데 우리 도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충북도지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지역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을 가정하고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혹여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오직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기만 두드려대는 몰지각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출된 권력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경고, 정말 안전불감증처럼 당선만 되면 태도를 바꾸는
무사태평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내가 일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도화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나름의 시각으로 김용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민소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오직 하늘에 달린 일이죠. 하늘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충북의 하늘은 충북도민들입니다. 충북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쟁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제강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